보통은 5번에서 7번 정도가 정상인데요. 하루 8번 이상, 특히 급하게 가거나 밤에도 자주 깨고 실수까지 한다면 요로 감염이나 신장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혹시 아이가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화장실 하면서 뛰어가는 경우 있으신가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애가 좀 민감한가 봐. 이렇게 넘기실 수 있지만 이건 소아 과민성 방광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민성 방광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자세, 변비, 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하루 평균 소변 횟수 몇 번쯤 되시나요? 보통은 5번에서 7번 정도가 정상인데요. 하루 8번 이상, 특히 급하게 가거나 밤에도 자주 깨고 실수까지 한다면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소아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절방뇨, 빈뇨, 야뇨는 대표적인 과민성 방광 증상입니다. 이걸 그냥 두면 학습 집중력 저하, 수면 문제, 자존감 저하, 그리고 더 심해지면 요로 감염이나 신장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몸, 마음, 자세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를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변비인데요. 단순한 화장실 못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화장실을 며칠에 한 번만 가요. 혹은 대변을 하루 이상 안 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변을 자주 참거나 조금씩만 보고 끝내거나 항문 주변이 늘 항상 묻어 있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직장에 대변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잠복성 변비라고 하죠. 문제는 이 대변이 방광 바로 뒤쪽에서 물리적으로 압박을 준다는 겁니다. 방광은 배 안쪽에서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서 밀어내는 힘을 받으면 방광벽이 압박되고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게 되고 잔뇨가 생기면서 방광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이렇게 생긴 잔뇨는 소변이 방광 안에 오래 머물게 만들어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주 요로 감염에 걸리게 되고 감염이 반복되면 또다시 방광이 과민 반응을 하게 되죠. 실생활에서 살펴볼까요? 아이가 하루에 한 번 대변을 본다고 해도 대변량이 너무 적고 잔변감이 있는 경우엔 실제로는 직장에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배가 아프다고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아이들도 사실은 변비로 인해 방광이 압박받아 생기는 허위 감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비가 있는 소아는 요로 감염 발생률이 높고 방광 기능 이상을 동반할 확률도 높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변비 유무를 확인하고 직장 내 대변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배변 리듬을 회복시키는 게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화장실을 급하게 가거나 자주 마려움을 느끼고 혹은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아이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해야 해요. 어떤 아이가 취약할까요? 낯선 환경에서 유난히 긴장하는 아이, 불안, 걱정이 많고 항상 눈치를 보는 아이, 분리불안이나 과잉 행동 경향이 있는 아이, 혹은 이전에 화장실 실수로 놀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방광이 차 있지 않아도 신경계에서 먼저 반응해서 마려워하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긴장 상태가 반복되면 방광벽에 있는 근육과 수용기 자체가 실제보다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차도 소변 신호가 훨씬 빠르게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심리적 요인이 반복될 경우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요. 긴장하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화장실 실수로 인해 더 불안해집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이 생기면서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요. 결국 소변이 조금만 모여도 마려워하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연구에선
아동의 배뇨 기능은 심리적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율신경계의 긴장 수준이 방광 수축 빈도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은 단순한 위로 수준을 넘어서 신경계 반응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치료의 일부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세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이백, 골반 전방 경사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아이의 자세 문제인데요. 자세가 잘못되면 방광 기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스웨이백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이가 이렇게 서 있진 않나요? 엉덩이는 앞으로 빠져 있고 상체는 뒤로 구부정하고 배는 앞으로 살짝 나온 느낌, 그리고 무릎은 쫙 펴져 있는 과신전 자세, 이게 바로 스웨이백 자세인데요. 몸 전체가 뒤로 기운 채 힘없이 서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는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고 복부 근육과 코어가 늘어진 채로 긴장돼 있어요. 이걸 신장성 과긴장이라고 부르죠. 복부랑 골반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방광 주변도 항상 미세한 긴장 자극을 받아서 과민성 방광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자세로 골반 전방 경사 자세가 있습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고 배랑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허리가 너무 휘어 있는 자세, 이건 골반 전방 경사입니다. 이 경우는 복부가 짧아진 채로 과도하게 조여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복압이 올라가서 방광을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방광이 차지 않아도 마려운 느낌이 자주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두 자세의 공통점은요,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방광을 예민하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웨이백 자세일 때는 배가 늘어진 상태에서 힘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광이 자극을 더 잘 받아서 수용기가 예민해져요. 그리고 골반이 앞으로 기운 전방경사 자세에서는요, 배 근육이 짧아지고 꽉 조여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방광을 물리적으로 눌러서 자꾸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세가 잘못된 아이는 방광이 예민해지고 반복적인 절방뇨, 빈뇨,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자세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복부가 긴장되니 방광이 예민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진단부터 차근차근 해야겠죠? 첫 번째로 배뇨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먼저 하루 동안 화장실 간 시간, 몇 번 갔는지, 급하게 느꼈는지, 혹시 실수를 했는지 등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이런 기록이 아이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혹시 소변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필요한 경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초음파나 요역동학 검사로 방광이나 요로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 아이에게 부담 없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 없이 도와주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변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변비가 배뇨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변 문제가 있으면 변비부터 점검해 보는 게 1순위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주세요.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 잡곡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습관을 꼭 만들어주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자리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세나 체형도 소변 실수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앉는 자세나 골반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이 뒤로 빠진 자세, 스웨이백이면 배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골반이 앞으로 쏠린 전방경사 자세면 고관절 앞쪽 스트레칭과 복부 안정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골반 적은 운동도 아이에 맞게 지도하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골반 적은 인식 훈련 혹은 등척성 수축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따뜻하게 정서적 안정이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실수한다고 절대 혼내면 안 돼요.
실수했을 때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엄마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긴장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세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놀이를 하고 화장실, 휴식 같은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면 아이가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할 수 있어서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자주 소변을 본다면 변비, 불안, 그리고 잘못된 체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두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특히 스웨이백 자세, 골반 전방 경사 자세, 복부 긴장을 만들고 방광 수용기를 예민하게 합니다. 단순히 약을 먹이기보다는 자세, 식습관, 심리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아이들의 방광이 건강해질 때까지 아이 건강을 위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